몇 년 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창업자들을 조사해본 결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평균 비용이 1억 9천만 원이라고 해요. 서비스업이 1억 9,900만 원, 외식업이 1억 8천만 원, 도소매업이 1억 3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업을 무슨 돈으로 하냐? 라는 제 친구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닌 것 같아요. 또 창업의 특성상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든 1억이 투자했든 투자한 결과가 안정적으로 100% 나오지 않아요. 무조건 성공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성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얼마의 돈을 투자했을 때, 예를 들어 1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매달 받기를 바라는 수입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내가 만약에 500만 원을 매달 벌기를 바란다, 뭐 300만 원을 매달 벌기를 바란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100% 보장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업이든 간에. 그래서 저는 적은 돈으로 창업을 도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프로젝트성으로 작게 시작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항상 해왔거든요. 이미 돈이 많거나 아니면 내가 했을 때 정말 잘 될 거야 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했다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 창업에 올인하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탁 나와서 창업에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적은 돈을 투자해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그래서 100만 원 이하로 소자본 창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5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의 예시와 소자본 창업의 예시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적은 돈으로 이렇게 도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꼭 적은 돈으로 창업을 어떻게 해? 말도 안 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창업을 한 지 지금 5년이 넘었고 그동안 제가 했던 정말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100만 원 넘게 투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돈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더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는 돈을 많이 투자해서 사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했던 프로젝트들이 다 돈을 번 건 아니에요. 뭐 10만 원밖에 못 벌고 끝난 것도 있고 아예 돈을 못 벌었던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몇십만 원 벌다가 만 것도 있고 하지만 100만 원 이하로 시작했던 서비스, 뭐 사업, 비즈니스 중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지금 4년 한 몇 개월 됐죠? 한 4년 반 넘었어요. 캐스 전화영어라는 캐나다 화상영어 서비스는 아직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고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100만 원 이하의 돈으로 시작한 소자본 창업이었어요. 이 사업으로 지금 저와 남편 그리고 직원 2분까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했던 창업 몇 가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예시 하나, 영어 유료 스터디를 했었어요. 우리는 항상 영어를 책으로만 배우고 말은 하나도 못하잖아요. 그게 이제 답답해서 영어 스터디를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영어 스터디는 doing study 이래가지고 다 말로 이렇게 스피킹에 집중이 된 거를 만들었거든요. 제가 교재도 다 만들었고 커리큘럼도 다 만들었어요. 5명, 6명 정도 한 팀으로 했었고요. 한 사람당 8만 원씩 회비를 받았었어요. 이 서비스는 사실 제 시간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버는 서비스는 아니긴 했어요. 그래도 초기 자금이 아예 필요가 없어요. 책 만들 때 처음에 제본할 때 드는 돈 말고는 드는 돈이 없었어요. 사실 제본할 때 드는 돈도 사람들이 신청을 한 다음에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프린트를 하고 제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혀 리스크가 없어요. 이런 거는 전 직장인 분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나라 직장이 대부분 너무 바빠서 아마 이걸 하기 어렵겠지만 좀 칼퇴하시고 좀 시간 많은 직장인들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시 2번째, 중국 사람들이랑 한국 사람들이랑 연결해줘서 언어 교환할 수 있게 하는 거를 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언어 교환은 아니고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중국어를 가르쳐주는 건데 제가 원래 중국어과였거든요. 한 사람 연결해줄 때 15,000원을 받았고요. 10명을 연결해주면 15만 원을 버는 거였죠? 이 역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역시 시작할 때 돈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는 시작할 때 돈이 들어가잖아요. 물론 촬영 장비를 조금 준비를 하긴 해야겠죠? 하지만 처음에 저는 거의 핸드폰으로 찍었거든요. 물론 제가 저번에 유튜브 수익 말씀드릴 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많은 수익을 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건 제가 수익화를 더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꾸준히 계속 돈을 벌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요. 바로 이어서 2번째 팁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하지 말자라는 건데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소자본 창업이잖아요.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게 그렇지 않나요? 내가 투자하는 만큼 아닌가요? 내가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데 5억짜리 집을 샀어요? 그러면은 집값이 전체적으로 오를 때 막 5천만 원도 오르고 1억씩도 오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산 집이 만약에 뭐 5천만 원짜리 뭐 작은 어떤 뭐 반지하 어디예요? 그러면 얘는 5천만 원씩 오르지 않잖아요. 내가 투자한 게 적은데 많은 걸 바라면 안 돼요.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광고비 투자하고 뭐 사람에 투자하고 계속 돈 투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투자하는 만큼 또 돌아오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적은 노력으로 큰 돈을 벌어야지? 라는 그 생각을 버리는 게 중요해요. 그 생각을 버리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적은 돈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욕심을 버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야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캐스 전화영어라는 사업도 처음에는 10만 원도 벌지 못했어요. 거의 그러니까 첫 달에 10만 원을 벌긴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직원 월급도 줄 만큼 매달, 그렇다고 엄청 막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직원 월급까지 줄 정도로, 저는 사실 예전에 직원을 뽑을 거란 생각을 아예 못했었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지금 전화영어를 창업한 지 4년 반이 넘어서 지금 이렇게 커진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절대 쉽게 빠르게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생각해내기. 지금 앞에서 얘기한 게 기본적인 마인드 세팅을 위한 얘기였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주변의 불편함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그냥 살면서 뭔가 불편하거나 짜증나거나 바꾸고 싶었던 거,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황에서 그 불편을 찾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걸 많이 경험했는데, 내 상황에서 내가 불편해서 내가 뭔 비즈니스를 만들게 되면 내가 가장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객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캐스 전화영어도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였고, 이런 식으로 많은 프로젝트를 시작했었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최근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제가 좀 공부하는 기쁨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책을 읽기도 하고 강의를 듣기도 하고 유튜브에서 막 뭔가 정보를 찾아보기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공부하는 걸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이랑 같이 이걸 나누고 내가 또 기록을 하고, 약간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면 다이어트 다이어리 이런 것처럼 내가 배우는 거, 공부하는 거, 성장하는 거 다이어리를 쓰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의 욕구 혹은 문제점은 뭐냐? 욕구는 내가 뭔가 성장하고 공부를 더 잘하고 싶다. 배움이 더 커졌으면 좋겠고 이걸 공유하고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보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거를 일단 해결하는 건 다음 단계고, 요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 이런 거 참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지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구름에서 땅으로 가져오기. 이게 무슨 말인지 차근차근 들어보세요. 아까 제가 그랬죠? 내가 뭔가 같이 공부한 걸 나누면서 더 많이 성장하고 싶다라는 욕구를 느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비즈니스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현실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걸 현실화를 시켜야 돼요. 진짜 이걸 구름에 있는 내 생각들을 땅으로 가져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여기서 나는 그러면 앱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공부한 걸 사람들이랑 나눌 수 있는 앱을 개발해서 그거를 출시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앱을 만들려면 내가 디자이너거나 개발자거나 하지 않는다면, 보통 이제 개발자랑 디자이너 두 사람이 다 필요하잖아요. 내가 둘 중에 하나를 하면 그나마 돈이 적게 드는데, 그게 아니면 1,000만 원, 2,000만 원 그 정도 돈이 들어가거든요. 앱을 개발하는데. 그럼 여기서 또 막히는 거예요. 1,000만 원, 2,000만 원 어떡하지? 이거 개발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돈을 어떻게 준비하지? 혹은 내가 돈이 있더라도 이 돈을 내가 투자해도 될까? 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 아이디어를 그냥 버리게 돼요. 실천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의 본질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공부를 하는데 더 잘하고 싶고 뭔가 시너지 효과를 얻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꼭 앱을 만들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목적이 달성만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모임을 만들어서 그걸 공유하는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이걸 조만간에 할 거예요. 이게 뭐 저의 비즈니스 중에 메인 비즈니스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제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에 블로그에다가 올려가지고 이때 만나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만나서 서로 공부한 거 공유하고 매일매일 자기가 공부한 거 쓰고 이런 거를 만들 거거든요. 모임의 룰을 만들고 가격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모집을 하고 뭐 시간을 설정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집하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비즈니스를 키우는 건데요. 네 번째까지 제가 설명한 단계가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작은 비즈니스를 시작한 거예요. 5번째 단계는 그걸 키우는 거죠. 작은 씨앗을 심었고 이제 새싹이 난 거예요. 조그만 새싹이 난 거예요. 그럼 요거를 어떻게 물을 주고 시간을 들이고 햇빛을 받게 해서 계속해서 크게 큰 나무가 될 수 있게 만들어야겠죠. 제가 그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그게 시작이죠. 하지만 이게 잘 운영될 수 있게 계속 시간을 들이고 내가 노력을 들이고 해서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 또 모임을 열어서 또 만족할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개선을 해나가면서 좀 더 좋은 뭔가 비즈니스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꼭 모임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비즈니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캐스 전화영어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딱 한 명의 고객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한 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300명이 되고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제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저희 회사 이제 멤버들이 지금은 같이 하고 있지만 남편과 제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계속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간 거죠. 절대 몇 개월 만에, 며칠 만에 쉽게 되는 건 없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남편이 미역국 끓이고 있어서 약간 미역국 끓이는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해를 해주시고 더 많은 창업 이야기와 저희의 여행 이야기, 결혼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만약에 빨리빨리 저희 영상 올라오자마자 받고 싶다 하면 알림 눌러주셔도 되고요. 여기 유익한 영상들 제가 놔둘 테니까 요거 클릭해서 보셔도 됩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